네. 자, 봅시다. 다는 못했고 한 3분의 1 정도는 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것 같고요. 자,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복소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다. 뭐죠? 제곱했는데 0보다 작다? 순호수였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여기 G는 순호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문자는 모르겠네요. A, B, C, D가 쓴가? BI를 나왔네요. A는 현재 마이너스 1 나왔죠? 첫 번째 식은 그래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식 G 마이너스 1 플러스 PI를 어쨌다? 제곱을 했더니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가요? 1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I가 되는데 C 마이너스 8I라고 나왔네요. B는 얼마고? 4고 B가 4가 나왔으니까 C는 마이너스 15가 나왔다. 아무 내용이 없는데? 아무 내용이 없죠 지금? 연산 첫 번째 식이 제곱해서 0보다 작다 순호수여야 된다. 이 식이 1-i 플러스 C가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마무리 치면 되겠다. 8번 7번 50개의 복소수 G1부터 G50에 대하여 G2가 2 플러스 i고 G1이 2 플러스 i입니다. 1-G1을 해서 G2를 곱할 거야. 그래서 1-2에서 G3를 곱할 거야. 똑같은 규칙성을 갖고 뭐가 나온다?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1은 어떤 특징이죠? 1은 역수입니까? 1은 뭐야? 곱해서 1이 나왔다는 것은 역수죠. 요걸 이용하면 좀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을 한 거야. 역수. G1 나오면 거기서 1에서 얘를 뺀 거에 G2는 역수. G2가 나오면 그거에 역수. 1에서 빼가지고 역수. 알았어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식을 넣어서 빠를 수도 있고 50까지 가라면 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고 뭘 찾아라? 규칙성을 찾아라. 규칙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식을 조금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까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G1을 1에서 G1을 건드렸습니다. 그 G2가 새로운 게 나왔죠. 또 새로운 게 나온 놈을 1에서 건들고 또 새로운 G3가 나온 거야. 식이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생각은 그냥 이렇게 역수적인 생각을 하고 가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G2는 1-G1, 1에서 얘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 맞나요? 그럼 얘는 유리화 시켜야겠네. 뭘 곱해줘? 1-i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i 이래 되겠네요. 왜? 1 플러스 i 곱하기 1-i는 켤레 곱이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2입니다. 마이너스 앞에 있었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래 되겠네요. 그럼 G3는 어떻게 합니까? G3는 다시 1에서 얘를 뺐죠. 1에서 얘를 뺐다. 그래서 역수. 1에서 얘를 빼면 얼마입니까? 1에서 얘를 빼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i. 역수. 다시 유리야. 얼마입니까? 3 플러스 i를 구하면 3의 제곱, 1의 제곱. 10분의 2배의 3 플러스 i. 5분의 3 플러스 i. 여기까지 내용이 없네. 거의 없네요. 지금까지. 됐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G4는 다시 1에서 얘를 빼야겠죠. 1에서 얘를 빼서 역수. 5분의 1에서 뺐으니까 2-i분의 1 이래 되겠네요. 됐어요? 2-i분의 5는 2 플러스 i를 곱하면 켤레 곱하면 5분의 5에 2 플러스 i 해서 2 플러스 i가 드디어 나왔네요. 어디입니까? 1번하고 똑같네요. 이 문제는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정리하는 방법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 쌤은 이 방법을 선택했고
너희들은 뭐 그냥 요식을 그대로 1일 까는 방법, 요렇게 1일 까는 방법도 선택해도 관계는 없어. 누가 규칙성을 빨리 찾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산을 좀 빨리 하려고 지금 역수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이식 뭐라 했습니까? 마이너스 i죠. 이게 마이너스 i를 계속 곱했다 이 말이겠죠. 어떤 복소수 입력하에 나온 결과를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25의 반복하에 출력된 결과가 2-i야. g가 곱하기 마이너스 i에 22번 했더니 2-i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뭐야? 바로 끝났죠? 그러지? 마이너스 i 4제곱은 1이니까 두 번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i. 뭐 이런 건 사실 질문도 아닙니다. 300번은 갑니다. 실수 부분이 양수인 복소수 g에 대하여 g-g바가 2i, g 세제곱 마이너스 g바 세제곱은 22i, g제곱 마이너스 g바의 제곱을 구하시오. 현재 방법은 g-g바가 나왔다는 것은 얘를 곱셈공식 변형시키면 g 곱하기 g바를 알아낼 수 있겠죠. g-g바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야. 이 두 개를 통해서 g바를 알아냈으니 빼기와 곱을 알고 제곱차를 알아라. 곱셈공식 변형 똑같은 풀이로 가면 됩니다. 됐어요? 달리 보이는데요. 달리 보이는 것은 뭐 어떤 내용 탓이야. 내용 탓. 이 문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요, 저는 이게 보여서 이렇게 풀었는데요. g를 a 플러스 bi라 놓고 놨더니 g-g바는 2bi라고 했으니까 2bi라 했으면 b는 1이지 않나요? 그래서 g는 a 플러스 i 해서 집어넣어서 풀었는데요.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와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요식은 사용했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식에서 a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쌤 생각은 이 생각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른쪽 식을 g-g바의 세제곱 플러스 3gg바 g-g바 22i 2i의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8i 플러스 6i의 gg바는 22i i가 다 사라졌네요. 왜? gg바는 뭡니까? 실수라 했죠? gg바는 실수였으니까 gg바는 실수니까 넘기면 35가 되네요. 그래서 차는 2i고 곱은 5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에서 1이 넘어갈 때는 요놈을 집어넣는 것이 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b가 안 나왔고 이것이 뭡니까?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5니까 a제곱은 2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합차의 곱이니까 차는 2bi 합은 2a 이래 된가요? 됐어요? 그러면 4abi가 되고 b는 1이고 a는 안 나왔네. 양수라고 했네요. 실수부분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더 빠르게 갈 수는 있겠네요. 알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연산했을 때 불편함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연습을 좀 보자. 이거 곱셈공식 그대로 보면 돼요. 실은.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곱셈공식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을 제곱해가지고 합을 차와 곱이 나오면 합으로 넘어가서 제곱의 차로 넘어왔죠. 곱셈공식 하듯이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단 여기에 있는 연산은 허수단위 i가 있으니까 연산할 때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다음 g가 이렇게 나왔고요. 오메가가 g를 가지고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바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연산을 해서 다시 유리화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말일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g를 가지고 푸는데 g 플러스 g바는 얼마입니까? 1이죠. 왜 이거를 쓰냐면 여기서 g를 갖고 오메가를 만들었죠.
다시 오메가를 가지고 오메가 바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메가 바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등식이 나오면 바를 붙여서 새로운 식 하나를 더 만들어내나겠죠? 오메가 바에는 지바가 나올 거고 그러면 지와 지바의 관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지 플러스 지바와 지지바가 중요하다. 지지바는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이랬죠? 실수부 제곱 4분의 1, 4분의 7 얼마입니까? 2 쉽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메가 바는 G 플러스 1, 2G 마이너스 1 곱하기 G바 플러스 1, 2G바 플러스 1 얘를 정리하면 합하고 곱으로 다 나오게 돼 있다. 지금 뭐가 틀렸죠? 마이너스에 맞겠죠?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연산을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01번 303번 자 알파바 베타는 4고요. 알파 플러스 알파바분의 4는 5i입니다. 그랬을 때 베타 플러스 베타바의 4제곱 값을 구하시오. 베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베타는 여기 있는데 베타바가 없네요. 베타는 여기 있는데 베타바가 없죠. 그래서 뭐라 해서 등식이 나오면 여기다 뭘 붙여라? 바를 붙일 수 있다 했죠. 바를 붙이면 알파 베타 바는 4 바는 뭡니까? 4입니다. 실수의 켤레는 그냥 실수야. 그러면 지금 베타 바분의 오케이 이 식 대신에 베타 바분의 4라는 것은 알파로 쓸 수 있겠네. 베타 바분의 4는 알파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 대신에 알파가 들어간 거고 베타만 구하면 되겠네. 베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베타는 알파 바분의 4 했으니까 요 식이 베타 대신에 알파 바분의 4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래 되네요. 뭐야? 이 식 비슷하네. 완전 비슷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네요. 완벽히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5i의 제곱이 된다.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뭐 아무것도 아닌 식이네요. 있는 식에다 바를 붙여서 새로운 식 만들어 가지고 뭐 형태를 만들어 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실수가 아닌 복소수에서 복소수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 G에 대하여 G 플러스 G분의 1이 실수이다. 선생님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줬던 내용들에 대해서 G 플러스 G바 2A G지바 A제곱 플러스 B제곱 실수 그대로 인정하고 P-B와 인정을 하고 등식 나오면 바 붙여서 새로운 식 만들어 보고 실수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얘와 켤레가 같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식에서 등식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희들한테 문제 풀 때 등식화 시키는 연습을 강조했죠. 다항식이 나오더라도 뭐 얘를 fx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요. 알겠나요? 여러분 K라 놓고 이렇게 푼 등식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라고요. 알겠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등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 감사한 거야. 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뭡니까? G지바를 곱합니다. G제곱 G바 G바 제곱 G. 좀 불편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가 얘를 정리하면 무조건 G-G바라는 인수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G랑 G-G바가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G랑 G바 같다는 소리지. G랑 G바 같다는 소리는 뭐야? G는 실수란 소리야. 이 G는 원래 실수로 갖고 이런 식들 만들면 무조건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현재 복소수 단원이니까 이제 이 말이 앞에 붙어 있겠죠. 알았어요? 이 실수를 갖고 놀았으면 무조건 실수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조건 인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만 쫓는다 생각하면 인수분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자가 복잡하더라도.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서 뭘로 바꿔? 묶어내 G지바로 묶어내면 G-G바가 나올 거고 넘기면 G-G바 이렇게 나오네요.
G-G바를 쫓으면 인수분해가 쉽게 된다고 했습니다. 는 0이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서 얘가 0이 된다. G집안은 1, 1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실수란 단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실수가 아닌 복소수 G와 그 켤레 복소수 G바에 대하여 얘를 구하시오. 물론 자 G집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 플러스 B야 A로 놓고 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G바분의 G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 G분의 G바, G바분의 G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켤레를 바꾸면 알겠나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등식이 나오면 뭐 해보자? 발을 붙인다. 발을 붙여본다. 발을 붙이면 이렇게 나온가요? 새로운 식 하나가 더 나왔죠. 두 개의 식을 봤을 때 두 개를 빼버리면 뭐야? 얘하고 얘가 같겠네. G분의 G바분의 G랑 G분의 G바가 똑같단 말은 G제곱하고 G바 제곱이 똑같다 라는 말이고 G-G바 G 플러스 G바가 0이 된다는 소리네요.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을 거고 얘가 0이 되니까 실수부 A가 0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G는 뭐다? 이제 알아는 사실은 그냥 G는 BI다 이 말이네요. G는 BI니까 요 식에서 이제 요 식에다가 G지바는 B제곱이 될 거고 A는 0이니까요. A제곱 B제곱 얘는 BI 마이너스 BI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5가 돼서 B제곱은 6이 되는 거고 질문은 얘입니다. 얘는 뭐죠? 얘는 2BI가 돼서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4B제곱이 되네요. B제곱이 6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4.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복소수가 늘어요. 복소수 이렇게 공부가 늘어. 너희들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풀면 맨 연산만 하고 있어. 연립방정식 연산만 하고 있다고. 그거 맞더라도 다음에 공부가 안 돼요. 요 방법은 선생님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요 방법은 내가 더 이상 식이 해석이 안 될 때는 그 집어넣어서 풀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A, B는 뭐라? 실수니까 어떤 실수 조건에 대해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 방법 말고 지금 복소수를 보는 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다음 6번 실수 X에 대하여 복소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 B, L 구하시오. X가 A일 때 G랑 G바가 다르다. 오케이. G랑 G바에 대한 얘기 나왔다는 것은 얘를 실수 보수보를 구분시켜라 이 말이 있고 X는 실수입니다. X는 실수고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을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2 2배 X제곱 플러스 2X가 아니라 X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6I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놈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요놈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X가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또는 X가 3이면 실수부가 0으로 사라집니다. 이쪽이 0이 되는 경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맞게 했나요 지금? 맞나 보네요. 두 번째는 겹치는 문자가 없네요. 값이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버리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가 돼? 순허수가 되겠죠. 이때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안 되니까 뭐가 된다? 실수가 되겠죠. 맞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생님 연산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틀렸으면.
x제곱 i 플러스 2x x 마이너스 2 빼면 6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맞는데요? 자 해봅시다. x가 a이면 혈례랑 같다라는 뭔 말입니까? 혈례랑 같으려면 뭐야? 실수했다는 소리죠. 그럼 요놈이 요놈 x가 a이면 그럼 x가 이거 아니면 이거네요. 맞습니까? 두 번째 x가 b이면 g는 a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실수였죠. x가 b이면 x가 b란 말은 이거 아니면 이거죠. x가 b란 말은 잘못 풀었네요. x가 a이면 순호서 g와 g가 다르단 말은 실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수가 아니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가조건에서는 x가 a일 때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x는 2도 아니다 이 말이네요. 그래야 실수가 안 되니까. 가조건에서는 x가 p가 되면 실수가 된다 이거죠. x가 p일 때 p는 뭡니까? x가 p가 되는 것은 p는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3 아니면 2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p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아니죠. x가 p이면 실수가 돼야 되니까 p가 마이너스 1 아니면 3 이래 되는 거죠. 어지러워. 왔다 갔다 어지러워. x가 b이면 실수가 돼야 되니까 뭐 하고 있어? 다시 거꾸로 가네. 다시 잘못한 거죠? x가 b일 때 g는 실수가 돼야 되니까 x가 이 값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죠? x가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또는 b가 2가 되면 자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디로 합니까?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2 이때는 g가 12가 되고 이때는 2가 돼버리면 2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때 g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말이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g가 x일 때는 뭐가 됩니까? g랑 g바가 다르다겠으니까 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조건에서 허수가 되는 거지. 이 조건과 이 조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얘가 A, 얘가 A가 돼야 되는데 A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겠죠. A는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결론적으로 A는 12, B는 마이너스 3. 조금 말장난이긴 한데 쫓아서 잘 가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좀 문자가. 다음 복소수에 대해서 g 4제곱이 0보다 작습니다. 4제곱이 0보다 작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g제곱은 순허수다. 여기까지는 인정되겠죠. g제곱은 순허수다. 옳은 걸 고르시오. g바의 제곱은 순허수다. g제곱이 순허수면 g바 제곱도 부호가 다른 순허수가 되겠죠. g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같다. 요 내용은 아직 내용이 없네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요. g제곱이 순호수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다 안 같다는 아직은 모른다. 계산해 봐야 되겠다. g 플러스 g바가 4이면 오케이. 그러면 g 자리에 g제곱이 순호수라고 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플러스 bi를 놓겠습니다. g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실수부터 적은 겁니다. 플러스 2abi가 되겠죠.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순호수가 된다는 말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된다는 건데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된다는 것은 a는 뿔마 b가 되겠네요. 같을 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이거는 틀렸다 이 말이고. 디귿은 G 플러스 G바가 4란 말은 2A가 4란 말은 A가 2일 때 이 말이죠. A가 2가 되면 A가 2가 되면 A가 2가 되면 G지바는 8을 얘는 뭡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이 되냐 이런 질문이네. A가 2가 되면 B제곱은 4가 된 거 맞죠? 그래서 A가 2가 되면 여가 4, 여가 4, 8 참이 됐네요. G제곱이 순호수라는 말에서 출발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G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넣고 생각을 해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7번 12번 자 이제는 점점 연산적인 내용 중에 I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양의 약수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K K는 자연수 n의 모든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 개수 번호 순서들은 정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여 대하여 FN이라는 것을 지금 FN이 처음 나왔어요. FN이라는 것은 I에 대해서 A1, A2를 여기다 썼습니다. 이 약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렇죠? 그럼 약수는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특징인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I가 4개의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이 약수들이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얘네들을 신경 쓸 게 뭐만 신경 쓰면 된다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I의 1제곱은 I이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1이 되니까 얘 4로 나눠서 나머지에 대한 생각이야. 그럼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뭘로만 보면 된다? 이런 수들만 인정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라고 합니다. F2M제곱은 아직 뭔지 몰라. 아직 뭔지 모르고 있지만 마이너스 F8은 좀 계산할 수 있겠지. F8이란 말은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4제곱, I의 8제곱 이래 되겠죠. 1, 2, 4, 8. I의 1제곱은 I예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는 4제곱은 1이고 8제곱은 1이다. 오라 이걸 써보면서 규칙을 생각하는데 여가 8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뭐가 나올 것이다? 1이 나온다 이 말이죠. 4의 배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F2의 M제곱을 바로 쓰는 것이 좀 규칙은 잘 보이겠네요. 왜? 2의 M제곱은 약수는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제곱이고 세 번째는 2의 제곱이고 네 번째는 2의 세제곱이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는 I 마이너스 1, 1, 1, 1, 1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F8을 하면서 F2의 M제곱을 고려해 봐라. 10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밑에 4를 뺄 거야. 빼고 그럼 이건 몇 개 남아야 돼? 10개가 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10개가 남으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10개가 남으려면 I의 2의 4제곱부터 I의 2의 몇 제곱까지? 13제곱까지 나와야 1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M은 13이다. 정리를 잘하면 되겠네요. (313번) G제곱은 G바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유진아? G제곱은 G바. 복소수 기술 쓰면 몇 가지 알려줬잖아요. 뭐야? 등식 나오면 어쩐다고? 바를 붙이라고요. 단순한 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우리가 문자가 지금 G하고 G바를 두 개로 본다면 A 플러스 BI로 해서 두 개로 보는 거야.
그럼 식이 하나 더 나오면 A하고 B를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G바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G 4제곱은 G가 되겠고,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넘기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요런 상황이야. 근데 G는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요거네요. 그럼 특징이 뭐야? G제곱 플러스 G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특징 하나와 G세제곱은 1이라는 특징 하나, 두 개로 문제를 푼다 이거죠. 로테이션이 3개씩이고 3개씩 묶으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3개 묶으면 0, 0. 6, 5, 4, 3, 1 맞죠? 다 끝났네요. 1이 답이네요. 주의하죠. 지금 요거 알면 아주 쉽게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1 플러스 i의 m제곱은 2의 m제곱. 100 이하예요. 연산할 때 선생님이 약간 비슷한 문제를 풀어주긴 했어요. 됐어요? 근데 1 플러스 i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야. 또는 뭘로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1로 만들어라겠죠. 얘는 뭘로 나눠야 돼? 루트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 플러스 i 제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자 이거죠. 제곱하게 되면 2i가 되겠네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 2i의 2분의 m제곱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해됩니까? 요것이 2의 n제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오른쪽이 자연수이면서 양수네요. 그럼 왼쪽은 뭐가 있는데? i가 있죠. i가 사라지면서 양수가 되는 것은 몇 제곱? 4제곱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m은 8배수가 돼야 돼요. 맞나요? 8의 배수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얘가 8K가 되면서 이 4K가 되니까 이거의 4제곱은 얼마가 돼?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K제곱. 얘는 2의 4제곱에 K제곱 이래야 된다고요. 얘는 그래서 4K. M이 결정되면 N도 결정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몇 자리? 두 자리 수 중에 최고 가장 큰 수는 얘가 96일 때가 제일 크죠? K가 얼마냐? K가 10인가요?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최대값은 그래서 144가 되나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서 억지로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14번까지 했네요. 7번 했고요. 9번 했고요. 안 했고요. 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뛰쳐나왔다. 뭐다? 음수다. 나눴다. 마이너스 뛰쳐나왔다. 양수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음수니까 x가 0보다 작아. x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 x가 0보다 작아. x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 그 다음에 오른쪽은 x-5는 0보다 작아. x 플러스 6은 0보다 커. 네 가지 다 만족을 해야 되겠지. 여기서 틀린 이유는 뭐? 선생님 조심하라 했죠. 뭐? 등호가 분자에는 붙는다. 그래서 0보다 작아. 마이너스 4보다 작아. 됐고 5보다 작아. 마이너스 6보다 커. 오케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된가요? 맞나요? 아니다. 0보다 작아. 마이너스 4보다 작아. 얘는 5보다 작아. 얘는 마이너스 6보다 커.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가 되겠네요. 등호 있고요. 3개. 19번까지 했습니다. 20번 들어갑니다. 21번 했고요. 20번 했습니다. 국지 했지? 24번.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PQ에 대하여 방정식은 충분 알파를 갖고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갈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오. 예? 300. 19번에서
답이 4번 나왔어? 아 그것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x가 0인 거. 자, 이 문제가 딱 맹점 딱 그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오케이. 두 개를 곱했죠. 두 개를 곱했는데 만약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 값하고 상관없이 0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범위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 문제가 좀 태클을 거는 건데 사실 x가 0이면 무조건 된다고요. 왼쪽은 또는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4여도 된다고요. 또는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x가 0만 되면 이게 다 된다고요. x가 0이면 다 된다고요. x가 마이너스 4도 다 된다고요. 됐어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고 0 마이너스 4보다 작아도 다 된다고죠. 됐어요? 그렸을 때 x가 얼마가 나왔다? 오른쪽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얘도 오른쪽도 지금 x가 얼마면 된다고?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6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6부터 5까지라고요. 얘들의 공통범위 0, 0 있죠? 마이너스 4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도 있다. 여기서 놓친 것은 현재 문제에서는 요거 놓쳤네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써야 돼요. 0인 거 또는 0인 거 또는 이게 0보다 둘 다 0보다 작은 거 0인 거 또는 얘가 0보다 작은 거. 이게 지금 현재는 문자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공통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문자가 두 개 있으면 문제 꽤 복잡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복잡한 문제가 돼버려요. x는 0일 때 y는 전부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꽤 복잡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따지면. 알겠어요? 조심은 해야 된다. 오케이. 고마워 문제. 다음은 자, 빨리 한 두세 문제만 해볼게요. 중근을 갖고 중근 알파를 갖고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면 판별식만 썼을 건데 중근 알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식으로 작성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식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q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놓친 게 요건 문자가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PQ. 다음 2차 방정식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으니까 현재 첫 번째 식에서 좀 정리를 해놓을까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에서 p랑 알파랑 똑같네요. p랑 알파랑 똑같고 q랑 알파 제곱이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pq를 둘 다 알파로 바꿔버린 게 편하겠네. p하고 q가 둘 다 알파로 바뀌니까. 근데 pq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이 알파가 되면 안 되겠네요. 알파는 0도 아니고 알파는 1도 아니네요.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2p가 알파 x q는 알파 제곱 p는 알파 3은 0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있으니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인수분해 안 되지만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은 0 2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은 0에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2알파 3 알파 1 알파는 2분의 3 또는 1인데 1은 아까 빠졌네요.
맞았어요? 알파가 2분의 3일 때 집어넣어 가지고 베타 값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겠죠? 정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현재는 2차처럼 보이는데 2차란 말이 없죠. 2차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일 때와 1이 아닐 때 구분해서 푸는 거죠. n이 1이 되면 1차 방정식이 돼서 얘는 무조건 f1은 한 개가 되겠죠. 1이 아닐 때는 얘 2차가 되니까 뭘 생각해라? 판별식을 생각하겠죠. 판별식은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n 얘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거죠. n이 1하고 2는 0보다 큰데 1은 빠졌으니까 0, 2개, 1은 빠졌고 2는 2개, 3이면 0이 되니까 1개, 4가 되면 음수가 되니까 0개 이렇게 되겠지. 유진이는 생일이 다 있어? 2점 빠지다 있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구나. 2점이나 여유가 있어. 이건 5문제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절대값 2입니다. 절대값 2야.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푸는 방법은 절대값 2라는 것은 절대값 아니 뭐가 되면 된다?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 뿔마 2가 되겠죠? 플러스일 때 문제 풀고 마이너스일 때 문제 풀어달라.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근이 A가 되도록 플러스일 때 A 넣어놓고 마이너스일 때 A 넣어가지고 양수만 생각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양수만. 해는 일단 A는 좀 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양수만 생각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네요. 이 18번 선생님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이걸 풀어준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지가 자고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야 이거를. 시험에 낼 거니까. 이게 절대값 x 플러스 1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0인 범위가 있고 마이너스 1인 범위가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보다 클 때 세 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지? 이게 일반적인 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얘를 그래프로 푸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예요? 근데 절대값 x 그래프야. x축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알겠나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그래프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은 왼쪽 그래프는 EX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축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표 마이너스 7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원래는. 근데 그 중에 어디만 그릴 거라고? 오른쪽만 그릴 거야. 오른쪽만 그릴 거야. 왼쪽은요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죠. 왼쪽 그래프를 그린 거야. 오른쪽 그래프는 그럼 뭐 어떻게 그려? 절대값 2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1,0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대충 그린 겁니다. 뭘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교점이 이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보다 작은가 큰가를. 그래서 교점이 2점하고 2점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얘는 어떤 그래프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라는 그래프고 얘는 어떤 그래프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 중에서 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교점이 두 개 나올 건데 교점 중에서 작은 것만 신경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쪽 교점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하고 2x 플러스 1을 연립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와 이렇게 생긴 그래프 교점이 두 개 나올 거야. 그 중에 이것만 신경 써서 풀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풀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오류가 적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좀 하라고 알려준 거야 지금은. 연습을 하라고 해? 알겠나요? 1학기 때는 나오기 좀 조금 힘들 건데 1학기 때는 보통 그냥 범위 나눠서 많이 풉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